볼까요? 보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저만이 차입니다. 분별불출 모드입니다. 20년 6월 평가원입니다. 20년 6월 평가원. 132페이지. 진짜 너무 피곤해. 어떡하지? 집에 갈까? 아니 이번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배재고 반을 오픈을 했어요.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배재고 반이 송파에 없어. 저기 뭐야 그 진짜 배재고 있는 데 있죠. 고덕 그 한영고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강동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거기를 갔다가 수업을 치고 5시 20분에 끝나요 그게. 그리고서 차 끌고 이거 아까 전에 내가 바리바리 다 싸갖고 온 거 봤죠? 이거 마이크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다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이거랑 삼각대랑 컴퓨터랑 다 들고 뭐야 키보드랑 다 들고 5시 20분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딱 50분. 밥도 못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쭉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올해는.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책이 거의 끝나나? 반 정도 왔죠. 반 정도 왔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한 회 정도 남나 이게 책이? 그럴걸요 아마. 이게 내가 21년 6월까지 담아놨나 그럴 거예요. 21년 6월까지 담아놨으니까 다음 주 거 수업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새 책이 나갈 것 같아요. 학원이 나갈 것 같아요. 또 이제 2월 달에 그 수능 특강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옮겨 탈 거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음 주까지 수업하고 19일 날은 휴강입니다. 19일은 휴강입니다. 진짜 2주밖에 안 남았다. 재밌을 것 같아. 기대돼. 봅시다. 봐라잉. 일부러 안 까먹으려고 여기 적어놓은 거니까 쉬는 시간에 보세요. 18번 정답은 요거 새로운 친구도 한번 해드린다 그랬나? 이거를 굳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잘 풀어. 18번 19번 틀리면은 그 밤에 잠도 못 자. 그지?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이거를 그 30분 모의고사를 하는 것 자체가 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니네 문제 푸는 속도 조금 높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여러분들 나중에 좀 그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많은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30분이면 그 시간 안에 18번부터 45번까지 푸는 게 쉽지는 않아. 대부분은. 뭐 읽는 속도가 다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푸는 게 쉽지는 않아. 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8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읽어도 나와. 읽어도 나오는데 단
10초라도 단위 20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시면 뭐 안내문이라든지 18번 문제는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편지라든지 아니면 뭐 경고장 뭐 이런 류의 글이죠. 그죠? 이런 류의 글인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전화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화 통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뭐만 간단히 하고 끊으라 그래요?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으라 그러죠. 용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치? 근데 그 편지에서의 용건은 결론적으로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왜 썼냐? 이 안내문을 왜 썼고 이 경고장을 왜 썼고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 주제 찾으라는 거거든요. 얘 주제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지 주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항상 이 안내문이나 편지나 경고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건이라는 걸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직접적.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래서 뭐 명령문이 나온다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want 목적어 투부정사, would lik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은 뭔데? 앞부분은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너한테 이것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무언가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18번 간단하게 어느 부분이 이제 그 직접적인 부분이 될까요? 바로 이제 맨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되겠죠. I'm kindly asking you 투부정사. 그죠? ask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요청하다라는 뜻이잖아요. I'm kindly asking you to open an additional course. 추가적인 강의를 열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앞부분에는 뭐 상황 설명이 나와 있으니 보통 중반 이후 정도의 중심 내용이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부터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19번인데요. 19번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얘도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19번은 뭐라 그랬죠? 일화 사례 경험담이라 그랬죠. 일화 사례 경험담입니다. 19번의 주요한 메인 포인트는 요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라든지 전래동화 같은 것들이랑 비슷하다라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은 항상 어디에? 후반부에 뭐가 있어? 교훈이 있죠. 교훈. 그치? 그 교훈이 아까 전에 우리 봤던 용건이랑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글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변하죠. 일단 우리가 심경이나 분위기 찾는 문제인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치? 근데 그냥 심경 분위기 찾는 문제도 있고 심경 분위기의 변화를 찾는 문제도 있죠. 근데 심경 분위기 그냥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후반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한 반 정도 잘라 먹고 그냥 여기만 읽으셔도 충분히 답 나옵니다. 그 전에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뭐 찾는 거예요? 변화 찾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자, 무조건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랑 뒷부분은 어떨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앞부분을 읽으시다가 어떤 그 포인트가 나왔어. 힌트가 되는 심경이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딱 나왔어? 그럼 여기서 멈춰. 그만 읽어. 굳이 읽지 마. 그리고 어디로 가요? 맨 마지막에 두 문장 정도 읽으시면 돼요. 그럼 답 나와요. 보여드릴게.
Sharon received a ticket to an upcoming tango concert from her friend. 탱고 콘서트 표를 받았대요. While surfing the internet, she came across some review for the concert. 리뷰를 봤더니만 the reviewer was harsh. 뭐래요? 그 리뷰한 사람이 되게 혹평거렸대요. Calling it an awful performance. 이거 너무 별로인 공연이다 그랬다라 그랬죠, 그죠? That raised in Sharon's mind the question of whether it was worthwhile to go. 뭐야? 의심.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그죠? 뭔가 의심이 든 거야. 거기 가야 되나? 갈 만한 굳이 가치가 있나? 그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뒤로 가. 뒤에 두 문장 정도 읽으면 된다 그랬죠. The rhythm and tempo were so energetic and sensational that they shook her body and soul. The concert was far beyond her expectations. 어땠대요? 너무 센세이셔널하고 그리고 너무 활기차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뒤흔들었고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었을 정도니까 처음에는 이거 가야 되나 하고 의심을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낀 거죠. 그 정답이 그래서 2번이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심정이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체크를 하고 거기까지만 읽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필요 없어. 너네 이거 무슨 지금 소설 읽고선 독후감 쓸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러 읽고 앉아있냐고, 그지? 단 10초라도 단 20초라도 아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지? 19번 문제도 반드시 이렇게 풀어주세요. 알겠지? 그래야 니네 나중에 빈칸이라든지 순서 삽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 풀 때 그 아낀 시간만큼 또 투자할 수 있잖아. 그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린 거예요, 이거. 18번, 19번은. 나중에 한 2달 정도 지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을 보면 Occasionally, individuals do not merely come out as well as clearly state what is troubling them, and instead select more indirect means of expressing their annoyance. occasional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때때로 이런 뜻이죠. individual에 s 붙어 있으면 얘가 사람을 지칭하는 건 그냥 사람들 이렇게 읽어주세요. 사람들은요 do not merely 동그라미 not merely 동그라미 단순히 come out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come out이라는 게 감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도 come out이라고 합니다. as well as 뭐 할 뿐만 아니라 clearly state what is troubling them.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거죠. And instead 그럼 대신에 어떻게 하는데 select more indirect means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짜증을 표현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을 한대요. 그지? 때때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 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자의 어조랑 뭐가 들어가 있어? 글전개 방식이 들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들 뭐라 그랬어? 두 글자로? 통념이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문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요. 문제나 짜증,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죠? One companion might talk to the various other in a way that is condescending and also indicates underlying hostility. 한 동료가 might talk to the various other 다양한 다른 동료와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that is condescending 잘난 척하는 거들먹거리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indicates 뭐를 나타낼 수도 있고 뭐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대요. underlying hostility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는 거야? 적대감이 깔려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대요. 이게 뭐야?
간접적인 방식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그죠? 자기 짜증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죠? Numerous other times, 수많은 다른 경우에도 partners may mope and even frown without genuinely dealing with an issue. 뭐 한대요? 우울해하거나 mope, 그지? 그리고 frown, 찌푸리는 거죠. 인상을 쓰는 거죠. without, 동그라미. 진정으로 deal with, 해결을 하거나 다루지 않고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직접 다뤄야 되는데 그거 다루지 않고 그냥 간접적으로 자기 짜증난 것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죠? Companions may likewise merely prevent discussing an issue. 그럼 얘 지금까지 뭐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이 문제를 자꾸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얘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뭐야? 문제점이 되겠죠. 이게 문제점이야. 필자가 지적하는 문제점이야. 뭐라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문제나 이런 것들 제대로 직접적으로 다루려고 하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자꾸 막 짜증내고, 그지? 그렇게 표현한다. 그게 지금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나왔을 때 뭐라 그랬죠? 해결책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시라고 그랬죠. 해결책이 나오는지를 따져봤을 때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줬다? 그러면 해결책이 주제라고 했고, 그지? 문제점만 제기를 해놨다? 그러면 문제점 자체가 주제라고 그랬죠. 자체가 주제.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뒤까지 쭉 살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나 한번 봅시다. Companions may likewise merely prevent discussing an issue by swiftly switching over topics when the subject turns up or by being incredibly vague. 그 마찬가지로 동료들도요, 단순히 prevent discussing, 뭐 하는 것을 막아버릴 수도 있대요. 토론하는 것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by 동그라미, or 세모 by 동그라미. 어떻게 함으로써? Swiftly switching over topics. 그냥 그 문제 같은 경우 when the subject turns up, 그 문제가 등장을 하면 그냥 주제를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being incredibly vague, 그냥 뭔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모호해짐으로써 그냥 막아버릴 수도 있대요. 그 문제가 나오는 것 자체를. Such indirect ways of expressing temper are not useful. 근데 뭐래? 안 좋대잖아. 한 번 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 간접적인 방식은 안 좋대요. 템퍼가 뭔데? 템퍼. 화죠, 화. 그런 화, 짜증을 표현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은 안 좋대요. 왜? 센스의 동그라미 해주시고 because의 의미로 쓰였죠. They don't provide the individual that is target of the behavior an idea of exactly how to react.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런 방식들은 뭘 제공을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우리 개인들한테 뭘 제공을 하잖아. That is the target of the behaviors.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an idea of exactly how to react.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정확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They understand their companion is irritated, but the absence of directness leaves them without advice regarding what they can do to solve the issue.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들이 이해는 할 수 있어. 그 동료가 짜증이 났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뭐가 없는 상태인 거야? 부재죠. Absence of directness. 직접성이 없는 상태가 leaves them without. 그들을 어떤 상태로 놔둬요? Without advice. 충고가 없는 상태로 놔두게 된다는 겁니다. 뭐에 관해서 regarding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what they can do to solve the issue.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뭐야? 직접성이 있어야 대체 어떻게 반응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단서가 생긴다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간접적으로 나와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네요. 그죠?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직접 잘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21번 보겠습니다.
The many ancillary businesses that today seem almost core at one time started out as journey edges. 여기 밑줄이 journey edges에 걸려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빈칸으로 놓고 푸세요.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 밑줄 친 부분에 빈칸 문제 풀 때 빈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빈칸 문제 풀 때는 빈칸은 그냥 주제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빈칸은 주제 찾아서 그거 갖다 집어넣으시면 99% 정답이거든요. 조심할 건 뭐냐면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 때?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 주제 잘 찾아놓고 그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부정어랑 합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말의 반대가 나오니까 오히려 뭘 갖다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원하는 말에 반대말을 갖다 집어넣어야 부정어랑 합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지?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밑줄 친 부분에 함축 의미 이게 2018년부터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20번이랑 24번 사이에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주제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밑줄 친 부분을 읽고선 여러분들한테 이걸 정확하게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해석을 해서 그거를 선택지랑 매칭시켜라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평가원, 특히 수능에서 더더군다나. 교수님들 그런 문제 안 주세요. 그럼 이 밑줄 친 부분을 그냥 어떻게 놓고 풀면 돼요? 얘도 그냥 빈칸이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빈칸 주제 찾아야 되는 문제니까 밑줄도 어떻게 하면 돼? 빈칸 취급하고 거기다가 주제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 결국에 선택지 밑에 나와 있는 거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 밑줄 친 부분 대신에 정답이 되는 선택지 집어넣어도 말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냥 빈칸에다가 그거 집어넣는 거랑 밑줄 친 부분이랑 바꾸는 거랑 뭐가 다른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은 그냥 단순히 빈칸으로 놓고 푸시면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Many ancillary 보조의 그런 사업들이 that today seem almost core at one time 한때 오늘날 거의 core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많은 보조 사업들이 at one time 한때는요 started out 시작을 했대요. as 뭐로서? 빈칸으로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뭘로 보이는 거야? 지금 뭐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이랑 한때, 즉 현재랑 과거랑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다가 적어두세요. 비교글입니다. 근데 비교 중에서도 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시점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시점을 비교하고 있는데 현재랑 과거랑 비교하고 있으면 어디에 집중해줘야 돼요? 현재에 집중해줘야 되거든. 왜? 앞에 봐봐. 비교 중에서도 얘는 시점 비교예요. 시점 비교. 그래서 현재 과거부터 쓰는 게 좋겠죠. 과거랑 현재랑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때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실어줘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어주는 게 맞아요. 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가면서 뭐가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럼 그 변화로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데 그게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나왔으니까 빈칸이니까 모르잖아. 그러면 뒤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마침 또 연결사가 뭐예요? For example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설명을 해주겠대. 읽어보면 되죠. 그죠? Retailers often boost sales with accompanying support such as assembly or installation services. 예를 들어서 소매업자들은요 흔히 boost 북돋운다라는 뜻이죠. 증진시킨다. 뭘? 판매를 증진시킨다. What accompany 동행하는 support 지원을 통해서 such as부터 끝까지 묶어주시면 조립이나 설치 서비스 같은 거, 그렇지? 동반 지원, 동행하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accompanying support에다가 밑줄 쳐주시고요. 이게 뭐예요?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말이거든요. 그것만 보고도 빈칸에 잘 집어넣으셨으면 국어 잘하는 사람이야 그냥. 뭔 얘기인지 알겠어? 원래 그 판매하는 그 품목이 있어 없어? 예를 들어 에어컨 팔았어. 그렇지? 내가 원래 팔고 싶은 건 뭐야? 에어컨이야. 근데 거기에 뭐 딸려있어? 5년 무상 서비스 딸려있죠. 그렇지? AS 서비스. 그게 곁다리야 곁다리. 그거 빈칸에 잘 집어넣었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모르잖아 아직 여러분들, 그지? 그럼 더 읽어보면 되는 거야. Think of a home goods retailer selling an unassembled outdoor grill as a box of parts and leaving its customer's mission incomplete.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가정용 품 소매 업체를요, 뭘 파는 놈들인데 selling an unassembled, 조립이 안 된 그 야외 그릴을 박스로 판매를 하는 거야, 부품 상자로. And leaving its customer's mission, 그거를 고객의 임무를 갖다가 미완성인 상태로 내버려 둔다? 이게 뭐야? 지구가 알아서 DIY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Doing yourself. 그지? When that retailer also sells assembly and delivery, 만약에 얘가 조립도 해주고 배달도 해주면요, 그죠? It takes another step in the journey to the customer's true mission of cooking in his backyard. 그러면은 뭐야?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야, 그 여정에. 어디로 가는? 고객의 진정한 미션. 뭐 하는 미션인데 동격 처리해주세요. 오블리 기점으로. 뒤뜰에서 얘가 지금 그릴을 샀다는 것은 뒤뜰에서 백야드에서 요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로 한 걸음 더 다가간다라는 거죠. 이거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뭐 해주니까 얘네가 굳이 할 필요 없는 조립도 해주고 배달도 알아서 잘 해주니까. 그지? 그게 뭐예요? 원래 그 상품 말고 곁다리.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Another example. 여기까지도 이해 안 갔으면 한 번 더 읽어봐. 또 다른 예시는요. is the business to business service contract. 뭐야? 기업 대 기업 간의 서비스 계약인 거래요. That are layered on top of software sales. 소프트웨어의 on top of 동그라미 주세요.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층인 거죠. 그지? 원래 상품에 하나 더 얹었어. 그게 뭐야? 그게 곁다리 상품들인 거죠. 그죠? 서비스 같은 것들인 거죠. 그럼 뭐야? 유지라든지 설치라든지, 그지? 훈련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야? 전부 다 원래 상품의 곁다리로 딸려 나오는 것들. 그지? 그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1번 requiring customers to purchase unnecessary goods. 고객한테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야? 아니죠. 그죠? 2번 decreasing customers' dependence on business services. 기업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을 누가? 고객이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 거야? 아니죠. 3번 focusing more on selling end products than components. 뭐보다? 부품보다 최종 그 상품을 판매하는 데 더 집중하는 거. 이것도 아니죠. 그죠? 4번 adding a technological breakthrough to their core product. 뭐야? 핵심 제품에다가 획기적인 발전을 추가하는 거? 이건 아니죠. 이거는 곁다리가 아니죠. 이거는 서비스 설치해준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뭔가 획기적인 뭐 기술의 발전을 추가한다? 이거는 그냥 업그레이드일 뿐이잖아요. 5번 볼게요. Provide extra. 동그라미 extra. extra가 뭐야? 추가적인. 그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야. 뭘 넘어서서? Beyond. 동그라미. Customers' primary purchase. 주요 구매, 품에 더해서, 그지? 그걸 넘어서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평가원이랑 수능은 진짜 기가 막히게 선택지됩니다. 나머지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수능 특강도 이렇게까지 못 내요. 절대로. 이거 정말 고심해서 내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주 예술이죠, 선택지가. 주제 딱 잡아놨을 때 거기서 1도 벗어나는 내용이 없어. 1도 벗어나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연습만 잘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능에서 이 1등급 받는 것 정도는 진짜 연습만 잘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얘는 90점 넘으면 되잖아요. 그죠? 22번 보겠습니다. The official definitions of sport have important implications. 스포츠에 대한 official definitions, 공식 정의가요, have important implications. 중요한 implication이 뭐예요? 함축 의미죠. 이게 함축 의미를 갖습니다. When a definition emphasizes rules, competition, and high performance, many people will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or
avoid other physical activities that are defined as second class. 만약에 그 정의가 뭘 강조하면 규칙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수행력, 경기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배제가 되어질 거래. 뭐로부터? participation, 참여로부터 또는 avoid, 피하게 될 거래. other 어떤 그 신체적인 활동들을 that are defined as second class 뭐야? 이류로 정의되는 그런 다른 신체 활동 같은 것들을 피하게 될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when a 12-year-old is cut from an exclusive club soccer team, she may not want to play in the local league because she sees it as recreational activity rather than a real sport. 예를 들어서 12살짜리가 만약에 잘리면 그죠? 어떤 상위 exclusive 그죠? 상위 클럽 팀에서 잘리면 클럽 사커 팀에서 잘리면 안 하고 싶지. 지역 리그에서는 왜? because 동그라미 she sees it as a recreational activity. 지역 리그는 상위 팀에 비해서 뭐처럼 느껴져요? 그냥 오락거리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거는 스포츠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This can create a situation.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in which most people are physically inactive at the same time. That a small number of people perform at relatively high levels for a large number of fans. A situation that negatively impacts health and increases healthcare costs in a society or community. 그리고 이것이 뭔데? 앞문장이겠죠. 그죠? 그 앞문장이 사람들이 뭔가 규칙이나 경쟁이나 높은 기량이 스포츠의 어떤 무언가로 정의가 되어질 때 사람들이 이런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류 활동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류 활동이 아까 전에 봤던 그 로컬 그 리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inactive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야. At the same time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뭐함과 동시에 that a small number of people perform at relatively high levels and for large numbers of fans. 큰 수의 많은 그런 팬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런 경기를 수행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동시에 그리고 얘네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inactive 활동을 안 하는 거야. 왜? 스포츠를 뭐라고 정의해놨으니까 잘 봐. 스포츠를 뭐라고 정의해놨으니까 뭐 규칙이나 경기력 이런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스포츠를 진짜 잘하는 일류 선수들 예를 들어서 NBA에서 뛰는 선수들 그렇지? 뭐 그런 선수들 외에는 다 뭐 취급돼 버리는 거야? 그냥 동네 농구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걸 다 자기네 동네에서 하는 뭐 다른 지역 리그나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오락거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류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NBA에서 뛰는 선수들만이 그게 스포츠구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활동을 안 하죠. 참여 안 하고 싶어 하죠. 아까 걔 12살짜리처럼. 그지? 상위 클럽 팀 아니면 나 안 할래. 그래버리면 활동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사람들의 참여 그리고 뭐 활동량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대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대.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요. Increase healthcare costs 뭐야? 건강 비용도 의료비 같은 것들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가 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므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스포츠의 정의에 따라서 신체 활동 참여나 건강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해 갔죠? 그죠? 23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Problem framing amounts to defining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Problem framing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X 취급하세요. 미지수 취급하라고. 딸기라고 쓰든지 포도라고 쓰든지 네 맘대로 하라고.
그지? 어차피 설명해 줄 거거든. 왜? 얘 누워 있잖아 지금. 여러분 거에는 안 누워 있나? 이탈릭시 안 누워 있어? 안 누워 있어? 원래 누워 있어요. 얘 지금 누워 있어. 반 정도 누워 있거든. 그 문제 구조학이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잖아. 그럼 그냥 체크해. 체크하고 넘어가. amount 밑줄 쳐주시고요. 뭐뭐에 해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problem framing이라는 것은요, 뭐에 해당하냐면 defining, 뭘 정의하는 것에 해당해요. what부터 끝까지 각괄호로 묶어줄게요. 대괄호, 각진괄호. 명사, 구나 절 표기할 때 선생님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대괄호. 알겠죠? 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에 해당한답니다. Problem framing이. This is a critical activity because the 중요하대잖아요. 중요하대. critical. 동그라미 별표 해주세요. 필자의 어조, 필자의 글전개 방식은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필자가 대놓고 중요하다고 그러는 건 중요한 거 맞아요. 그죠? 왜 중요한 활동이야? Because. 이유 알려주죠. The frame you choose, 그 네가 선택한 그 구조가 strongly influences you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너의 문제의 이해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요. Thereby, 동그라미, 그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로 인해서 conditioning your approach to solving it. 네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죠. 됐니? 근데 봐봐. 내가 이것도 설명 분명히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뭐에 영향 끼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도 했고 첫 문장이나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즉 원인, 결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지? 결과 쪽에 무게중심을 실으면서 얘가 주제랑 연관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확신하고 넘어가셔도 되거든. 근데 방금 읽은 문장 다시 읽어볼게. 뭐가 있었지? 접속사 because가 있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틀, 그 구조, 네가 선택한 그 구조가 뭐 할 때 선택한 그 구조가 네가 어떻게 문제 해결하려고 정의하는지, 그지? 거기에서 네가 선택한 그 구조가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대. 그 문제에 대한 너의 이해력이, 그죠? 그래서 뭘 결정을 하는 거야? 네가 그걸 해결하는 그 접근 방식을 결정까지 한대요. 그죠? 다시 써볼게.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가 선택한 구조가 어디에? 너의 문제 이해에 영향을 끼치면. 구조가 너의 이해, 여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너의 문제 해결 방식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조에 대한 어떻게 이해를 할 건지 그 구조를 네가 선택을 잘하면 그게 너의 이해에 영향을 끼쳐주고요. 그게 결정적으로다가 뭘 결정해 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식을 결정해 주는 거. 그럼 요거 그대로 따다가 선택지에서 보면 있을 거거든.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근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안 선다. 그럼 몇 문장 더 보셔도 돼요. 봐봐. For an illustration. 근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니? illustration이 뭐야? 예시잖아, 예시. 그지? 실례라고 하잖아. 실질적인 예시. 그지? 실질적 예시로서, 하나의 예시로서 consider T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어떤 일련의 실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 실험에서 in which
They asked people for ways to reduce crime in a community. 어떤 지역 사회 내의 범죄를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더니만 they found that 대절 알아낸 거예요. The respondent suggestions chang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metaphor used to describe crime was as a virus or as a beast. 그들이 뭘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응답자들의 제안이 change, 달라진 거야. 상당하게 그것도 significantly. 뭐에 기반해서 depending on에 동그라미. whether부터 끝까지 갖고하러를 묶어주시면 그 은유가 그죠? 그 은유가 범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은유가 되겠죠. used to describe crime. 그 범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그 은유가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그죠? 그러면 그 구조에 따라서 네가 그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까지 달라진다. 똑같죠 지금. 그래서 똑같이 갖고 있죠. 그러면 그거 찾으면 돼.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1번 Importance of asking the right questions for better solutions. 뭐야?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한 올바른 질문을 asking 하는 것의 importance, 중요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 difficult of using a metaphor. difficulty of using a metaphor. 은유를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solutions to a problem.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잘 해야만 문제 해결 방식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했죠. 그죠? 3번 Reasons why problem framing prevents solutions from appearing. 이게 아니죠. 그죠? 문제를 구조화하는 것이 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을 막니? 아니잖아. 그지?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밖에 없잖아 지금. 4번 Usefulness of preventive measures in reducing community crime. 유용성입니다. 예방 조치가 되겠죠. Preventive measures. 예방 조치의 유용성. 뭐 하는 데 있어서 지역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의 예방 조치의 유용성. 예방을 해라는 내용은 없죠. 그죠? 5번 Effect of problem framing. 다 문제 구조화의 영향이야. 문제 구조화가 끼치는 영향, 어디에 끼치는 영향? Approaching and solving problems.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너무나 완벽하죠. 그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셔서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쓰여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A가 B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죠. 미치다 끼치다 상관없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명사잖아요, 명사. 그래서 이 명사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 영향을 미치다 끼치다라는 얘는 문장이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도 바꿔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영향이야. 근데 어떤 영향이야? A가 B에 우리말로 하니까 앞으로 가버리네. 영향이야, 영향. 영향인데 A가 B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앞에 있는 요만큼이 이 영향을 꾸며줄 수도 있겠죠. 얘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 그대로 여기로 내려오면 되겠죠. On, effect, influence, impact. 얘 먼저 오면 되겠죠. 그리고 얘 꾸며줄 뭔가 형용사, 구나 절 같은 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얘가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잖아, 얘네들을. 그치? 하나는 관계대명사 쓰면 돼요. that 똑같이 목적어 자리 비어있으면 되는 거니까 A, have, on, be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처럼 어떻게 써도 돼?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A의 영향이야. 오브 A. 오케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 B에 미치는 영향. 요렇게 쓰셔도 돼요. 요 두 가지 둘 다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이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나올 때마다 헷갈리잖아. 그럼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대체. 그치? 요거 보자마자 이런 형태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적고 잠깐 쉬었다 볼게요. 여기까지 적고. 그만 줘라 이해 좀.